음, 자, 지금까지 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내용 읽어오시면 느낌 올 겁니다. 자,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연체료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는 레코드 수정입니다. 레코드 수정. 반납 일자가, 자, 그러면 일단 대여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데이터를 보는 데이터 시트 보기 열기 상태로 열어보세요.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대여 열어보시고. 자, 삼각형.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아까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으면 항상 근본 위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반납 일자가 비어있다. 이제 어떻게 알아요?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비어있다라는 건 요거죠,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비어있는. 그걸 찾아서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에 대해서 연체료 필드. 여기죠. 연체료 필드 의 값을 금액 필드의 50% 값으로. 그러면, 자, 암산하면 여기가 지금 금액이 1000이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 500이라고 변경하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내용 파악은.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여기 금액이 1500이죠. 여기는 얼마? 750이라고 여기 표시하라고. 지금 0이잖아요. 0을 750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레코드의 필드 값이 바뀌는 사항 맞죠? 이걸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코드 업데이트. 그리고 폼에서도 뭐 추가 삭제 변경이 가능하다.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레코드의 필드 값을 변경한다. 업데이트 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납 필드 값은 폴스 설정하시오. 반납 필드 값은 폴스로 설정하시오. 자,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연체료, 찾아서 연체료 값을 바꾼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 자, 아니요. 데이어 테이블은 이제 다 꼈습니다. 내용 바꿔졌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쿼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쿼리 디자인. 즉, 무슨 이야기냐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조건에 맞는 데이터 뽑죠. 그러면 대여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여기. 그리고 닫기. 자, 일단 요 작업을 하려면 필요한 필드, 그림이 없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이제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납 일자가 비어 있다 했으니까 반납 일자 필드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연체료 값을 바꿔야 되네요. 그럼 연체료 필드도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반납 필드의 값을 바꾸니까 반납 필드도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나가면 이건 그냥 단순 컬입니다. 단순 컬이. 그럼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반납 일자가 있는 것과 반납 일자가 없는 게 다 섞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뽑아야 된다고요? 반납 일자가 없는 것. 필드에 값이 없다. 조건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이전을 반납일자 필드 아래에 조건을 설정하는데 이전을입니다. 이즈 같다라는 의미고요. 늘 비어있다, 공란이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반대는 not 이전을이나 이전 not 늘 not 연산자 이즈라는 연산자 앞에 not을 붙이다. 엔터 이전을 그리고 결과 확인 데이터 시트 보기 하시면 이렇게 총 13개나 있군요. 원래 몇 개 있었냐면 데이터 테이블에 58개 있었죠. 그리고 반납일자가 비어있는 게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연체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연체료 값을 바꿔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한 자료를 뽑은 거고요. 뽑은 상태에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필요한 자료를 뽑았으니까 이건 검색입니다. 예? 정보 검색쯤 해당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건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쿼리의 형태가 틀린 겁니다. 쿼리의 형태가 완전히 틀린,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과 내용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커스텝으로 바꾸는 것 같이 쿼리 유형의 업데이트를 이용합니다. 클릭. 그러면 화면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디자인에.
이 업데이트라는 행위 생기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반납 일자에는 업데이트 시킬 거 없습니다. 이건 조건에 맞는 걸 뽑아, 이 조건에 맞는 내 코드를 바꿀 거니까 어디 연체료 값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거라고요? 금액 필드 있는 거 확인하셨죠? 뭐 위에 이게 보이죠? 대괄호 의 곱하기 50%의 계산, 곱하기 계산. 그다음에 50%안 먹힌다 그랬죠? 퍼센트 계산되지 않습니다. 0.5로 환산. 엔트. 그다음 반납값은 폴스로 처리한다. 왜 반납값은 폴스로 처리할까요? 폴스 대신에 yes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반납은 반납 필드 값은 뭘로 설정? 반납했다, 반납하지 않았다 두 가지 값이죠. 데이터의 종류가 뭘까요?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고요? 응? 반납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가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응? 큰일 났군요. 성별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가 뭐 몇 가지라고요? 성별 필드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여러분 알고 성별은 뭐 몇십 가지 되세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정말 공부를 하고 계시냐 안 하면 모르겠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응? 반납은 나타내신 데이터가 반납했다 안 했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때 데이터 종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Yes, no. 예, 아니요. 데이터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지는 값은 뭐라고요? true, false 값을, yes, no 값을 작성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미 아마 우리가 작업한 건 아니지만 이미 아마 false를 입력해라고 했던 건 이 반납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가 yes, no일 거라는 거죠. 그거 알고 싶다고요? 그럼 데이터 테이블 디자인 부분을 열어서 보면 되죠. 뭐. 그 손 올라가면 되잖아, 궁금하면. 반납 필드의 데이터 종류, 데이터 형식 yes, no. 그러니까 true, false, yes, no 같은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결과를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이때 결과를 확인한다고, 자, 디자인 탭입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면 이거는 그냥 저 검색한 결과로 보여달라는 게 내용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 업데이트 컬이라는 건 내 코드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코드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실행이라는 단추를, 명령 단추를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실행. 그럼 방금 13개였죠. 조건에 맞는 레코더가 13개였잖아요. 비어 있는 게.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걸 꼭 누르셔야 된다. 실행 단추. 그러면 13개의 레코드를, 내용을 고친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거 누르고 나면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우리 기억도 못 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나 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데이터 테이블 열어서. 자, 보세요, 이제. 비어있는 레코드 찾아서 금액 필드의 절반. 그 다음 여기는 반납, 비반납 이거 무시하시고요. 그냥 요것만 보세요.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7,500, 500. 이해되세요, 이제? 이 많은 레코드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뽑아가지고 뭡니까?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음 이러기 나는 문구를 달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정 과목에 대해서 수강 신청 안 한 걸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산술적으로 한 학년에 2,500명씩 4학년까지 한 10,000명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특정 과목 신청한 사람이 한
가정에 뭐 몇 명, 뭐 적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큰 강의장을 빌려서 한다 그러더라도 몇백 명밖에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 찾으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게 뭐 표시를 딱 해주려면 코드가 업데이트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변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그리고 쿼리의 이름은 연체료 업데이트. 오타 조심하시고. 이건 그냥 필기 시험용입니다. 연체료 업데이트, 업데이트 쿼리. 그리고 왜 실행 쿼리라고, 자, 이 분류를 제가 할 때, 이걸 왜 실행 쿼리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레코드 관리하는 쿼리, 방금 업데이트 쿼리를 보셨을 때, 결과를 확인할 때 무슨 단추, 명령 단추, 실행 단추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 쿼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레코드 관리하는 쿼리를. 자, 이제 그러면 업데이트 했으니까 삭제 쿼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닫아주시면 되고, 자, 잠깐만요. 어, 쿼리는 한 번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번 사용하려고 만든 거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연체료 작업을 해놓았거든요. 우리 여러분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근데 한 달짜 며칠 또 지나니까 또 연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체료 또 매겨야 되죠. 빌려갔으니까. 비어 지금 아직 반납하기 전이 반납 전이잖아요.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납 일자가 없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무슨 요 쿼리를 아이콘이 좀 틀립니다. 이렇게 요걸 다시 실행시키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일생에 근데 지금은 가면 다음에 할 때는 이제 없으면 뭡니까? 제로라고 하겠죠. 저희 안에 업데이트 안 했나요? 왜 자꾸 13개로 나오지? 13개 행을 찾아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다고요. 지금은 13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14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보다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이제 다른 유형을 한번 할게요. 다른 유형. 오늘 정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메일도 하이. 얘기 아니고. 죄송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두 개 남았거든요. 162페이지 3번입니다. 자, 파일 열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얘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3. 자, 여기 시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미대여 고객 삭제 커리를 삭제하시오. 자, 일단 우리 가게에 자, 앞에 보세요. 요 고객 정보 데이터들 중에 죄송합니다. 핵심 고객 테이블 중에 우리 가게에 등록만 해놓고 책을 뭐 도서를 한 번도 책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찾아서 여기서 뭐 할 거라고요? 우리 아까 찾아만 보셨잖아요. 그 찾은 레코드를 뭐 지워버리겠다고요. 삭제, 레코드 관리. 자, 그러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도 빌리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불일치 검색 컬이죠. 불일치 검색 컬이. 네? 자, 그러면 만들기. 자, 쿼리 디자인은 앞에서 한번 해보셨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다 디자인을 통해서 한번 더 할 겁니다. 다른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자, 쿼리 마법. 물론 문제에 보면 두 번째 삼각형에 자, 첫 번째 삼각형 핵심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 중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은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그 다음, not in 예약을 사용하여 셀렉트 문제. 그러면 요건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잠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핵심 고객 테이블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한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문제고요, 여기는. 근데 이건 앞에서 하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방법. 이거 말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저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하라는 내용이 나왔다. 이 불일치 검색 쿼리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 어렵습니다.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확인. 자,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쿼리 결과라는 건 뭐죠? 도수를 빌려가지 않은 명단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명단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고객 정보, 죄송합니다. 핵심 고객 테이블이 가지고 있겠죠. 예? 여기에. 여기에 책을 빌려간 사람, 빌려가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음, 어떤 테이블의 테이블의 쿼리에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거 뽑아내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대여 도서 테이블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왜? 저기는 빌려간 사람의 정보가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그걸 뒤집으면 이제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그러면 두 테이블에 연관성 있는 필드가 찾아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있어서 연관성의 필드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앞에 우리가 저기 출제 유형 1번의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하라는 이야기가 문제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없죠. 없으면 이제 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세요. 연관성 있는 필드가 뭐,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찾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딱 비교해서 어느 게 연관성 있는 필드가 뭐죠?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여기 고객번호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식 개념이겠죠. 여기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책을 빌려갈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일치 단축 클릭 요 두 개를 연관성 있는 필드라고 확인시켜주는 거. 밑에 여기 문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일치 필드라고. 다음. 그래서 아까 3번 보셔야 됩니다. 실제 유형 1번에 3번. 그리고 쿼리 결과에 어떤 필드를 보시겠습니까? 어, 우리는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누구? 고객 번호만 뽑으면 되겠네요. 뭐 정도만. 하나만 해보죠. 더블 클릭. 이번에는. 이거 다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 잠깐만요. 자, 다음. 자, 이름은, 커리의 이름은. 자, 일단 이대로 쓸게요, 그냥. 거기 있는 커리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닙니다. 자, 마침. 하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명 있네요, 7명. 예? 7명. 자, 요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이렇게 여시고, 이게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제. 자, 고객 번호가 비어져 있는 것 체크해, 이제. 따로따로, 조건 따로, 표시할 필드 따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저 7개의 레코드를 지울 거거든요. 그러면 삭제 콜이라고 합니다. 삭제 콜. 삭제 콜. 그러면 삭제. 이 조건에 맞는 고객 번호 이전을 조건에 맞는 어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되겠네요. 다른 방법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자, 일단 뭐 저장은 뭐 예를 하나, 그리고 이거 지우세요. 여기 X 모양 삭제입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아니면 딜리트 키 지우시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처리합시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핵심 고객 테이블 닫기에서 자, 이거 찾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찾냐? 핵심 고객 테이블 열어서 연관성 있는 필드, 그 다음에 대여 도서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연관성 있는 필드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방금 찾아보셨으니까 고객 번호 이렇게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조건에 우리 앞에 이제 다 하셨으니까 not in 가로 열고 셀렉트 불일치 검색 처리 셀렉트 고객 번호 필드명 같았죠? 그럼 대여도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요. 이게 불일치 검색 처리에 대한 조건. 엔터. 자, 그러면 핵심 고객 테이블에 총 19명의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가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고객, 책을 빌려가지 않은 대여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뽑아서 보니까 총 7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9명 중에 7개의 레코드, 19개의 레코드 중에 7개의 레코드 지우고 12개의 레코드만 남길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단순 컬입니다. 예? 정보를 보는 컬이라고요. 근데 레코드를 관리하는 컬이니까 컬의 유형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삭제. 그러면 어떻게 삭제할 거냐고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삭제는 조건에 따라 삭제하겠다. 밑에 있는 조건. 그 다음에 뭐뭐부터 어떤 값부터 삭제하겠다.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뭐부터라는 건 나온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요건 시험에 나왔는데 요 삭제 컬이도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 실기에는 나옵니다. 실기에는. 제가 이걸 왜 가르치든지는 나중에 실기란 필기에 가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행 단추 눌러서 그러면 방금 7개의 행을 찾았잖아요. 그걸 지우겠다는 겁니다. 어디?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예.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지워졌는지 아닌지. 핵심 고객 테이블 가죠. 그러면 아까 19개의 레코드가 있었는데 현재 12개의 레코드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자, 핵심 고객 테이블 다르게. 그럼 우리가 한 이 쿼리는 삭제 쿼리라고 합니다. 삭제 쿼리. 그리고 항상 실행 단추를 눌러야 된다. 레코드 관리하는 쿼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 그리고 미대여 고객 삭제. 자, 그리고 저장 닫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방금 이 시점에 우리가 책 대여점 사장인데 방금 제가 뭐 한 겁니까, 우리가? 못된 고객들 이렇게 지웠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등록했다가 또 책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또 생겨나겠죠. 시간이 지나면. 한 일주일 뒤가 되면. 최소한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뭐 합니까? 이 컬이 또 삭제 컬이 또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삭제 컬이, 자, 여기 삭제 컬이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있나요? 없겠죠, 이제. 7개 다 지웠으니까. 지금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몇 개의 행 레코드가 있다고 나오겠죠. 그럼 그때 또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이란 건 한 번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어? 자, 컬이, 우리 이제 지금까지 정보 검색만 하는 컬이, 단순 컬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레코드 관리한 컬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꼭 이거는 이제 하고 돌아가야죠. 시간이 얼마나 되든 간에. 자, 어디로 가냐고요? 교재 162페이지로 갑니다. 어렵습니다. 삭제 컬이는 오늘 시간이 되면 할 거고요. 안 그러면, 삭제 컬이는 추가 컬이는 다음 시간에 하든지 할 거고, 오늘 꼭 요거 하셔야 됩니다. 150, 156페이지.
5번입니다. 5번. 자, 파일 열겠습니다. 마지막, 여기에 있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추가 쿼리는 다른 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할 거고 아니면 내일 해드릴게요. 자, 출제 유형이 이 파일이고요. 자, 마지막 파일입니다. 쿼리 관련 마지막 파일입니다, 일단. 자, 입사일을 매개 변수 값으로 받아. 매개 변수네요, 일단. 변수 값으로 검색하여, 검색, 단순 쿼리죠. 해당 날짜 이후, 날짜니까 이후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상이냐? 이후의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재직 기간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새로운 테이블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자, 자, 일단 검색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이제 쿼리잖아요. 쿼리는 진짜 테이블이라고, 가짜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진짜 테이블이 아니고 가짜 테이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진 테이블이니까 이건 진짜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 존재하는 테이블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테이블을 구조적으로 정의하기를 한다면 필드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테이블이란 게 필드의 조합. 그 다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레코드의 조합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레코드의 조합. 테이블을 이해되세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테이블, 이게 컬이니까 이 컬이 이런 겁니다. 이 자료는 진짜 테이블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진짜 테이블로 만들고 싶다고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테이블을 굳이 뭐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데이터 보관을 하기 위해서 만드나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레코드가 새 테이블이 만들어져, 즉 레코드가 모여진다는 이야기니까 새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건 레코드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레코드 관리하는 컬입니다. 그걸 우리가 단순 쿼리 결과를 새 테이블로 만든다. 그게 실행 쿼리, 그것도 실행 쿼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레코드가 모여지는 거니까. 예? 레코드 구조를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새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자, 근데 좀, 과정이 좀 귀찮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설명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귀찮습니다. 이게 왜. 자, 만들기. 일단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 쿼리로. 그럼 매개 변수 쿼리 하려면 상수값을 넣어봐야 되겠죠? 자, 쿼리 디자인. 배운 대로 하죠, 이제. 자, 원본 자료가 뭐죠? 그 첫 번째 삼각형에 사원 상세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필요한 필드 및 설정한 그림을 참조할 것. 쿼리 문제는 그림이 무조건 주어집니다. 매개 변수 값으로 2000년 1월 1일을 입력하여 밀레니엄 테이블을 생성할 것. 자, 이름이 두 개나 보이고 테이블 이름 하나, 쿼리 이름 하나. 자, 잘 구분하시고요. 자, 쿼리 탭에 가셔서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이게 원본이네요. 더블 클릭. 아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데이터만 잘 뽑으면 됩니다. 어쨌든 그 실행 쿼리는. 자, 그 다음 입사일 필드명 보이네요. 큰 그림에. 그걸 교재 그림. 그 다음 이런 필드 보이네요. 배치하시고 더블 클릭. 부서, 호봉. 자, 여기까지는 단순 쿼리고 이 자료는 결과를 도중에 확인해 보면 2000년 이후가 아니고 입사일이 2000년 이후도 있고 이전도 있네요. 그러면 이후인 자료만 뽑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입사일 필드에 조건이 들어가야만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조건을 자, 매개 변수 처리하시기 전에 상수값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상수값을 어떻게 넣느냐? 그 문제 주어져 있는 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니까 이상. 날짜는 숫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상, 이후 같은 표현이고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하려고 합니다. 날짜 데이터 앞뒤로 샵을 붙이셔야 된다. 오늘 했죠? 여기. 아, 이거 요즘 실행 쿼리 요거 요즘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할 겁니다, 또. 자, 확인. 이렇게. 됐죠? 결과 확인해 보죠. 그럼 이건 이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상수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입력하는 값이 항상 뭡니까? 2000년도 1월 1일 지금 뭐 문제 기준이 그렇게 잡혀있어 그렇게 되겠지만 뭐 1900년 1월 1일 넣을 수도 있고 2001년 1월 1일 넣을 수도 있고 2010년 1월 1일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디자인에 가셔서 이 자리가 뭐죠? 날짜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시야까지 포함해서. 이게 뭡니까? 매개 변수 커리가 되겠죠. 요 부분이 매개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대괄호. 저 자리에 날짜 값을 항상 적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문구를 뭘 입력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는 앞에서 지금 했던 문제들 중에는 매개 변수 메시지에서 뭐뭐뭐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문제 없죠. 그러면 작은 그림을 봅니다. 작은 그림. 뭘 보면 매개 변수 값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부분 밑에 보면 뭡니까? 입사일 입력이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교재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156페이지. 입사일 입력. 그러니까 앞에 문제 유형들은 뭐뭐뭐라고 입력을 하고 딱 명시가 매개 변수 메시지가 명시가 되어져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뭘 보고 확인하셔야 되냐면 매개 변수값 입력하라는 그 문구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매개 변수 메시지입니다. 입사일 입력이라는 게. 예? 엔트. 그러면 다시 이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면 자 이렇게 매개 변수값 입력이라는 작은 창이 나타나고 입력 창이 나타나고 입살 입력이죠. 그럼 여기에 문제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만 빼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는구나. 됐어요? 네? 자, 이건 뭐라 그랬죠? 임시라 했잖아요. 진짜 테이블이 아니죠. 근데 저걸 진짜 테이블로 만들겠다고 하면 이게 진짜 테이블이 된다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등록이 돼야죠. 그러면 이때 등록이 되는 테이블의 이름이 뭐라고요? 문제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그게 밀레니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지금 만든 이건 뭐죠? 쿼리잖아요. 쿼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재직기간 쿼리를 작성하시오라는 문구 보이세요? 구분하시겠어요,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은 상태고요. 저 내용이 다시 뭡니까? 레코드의 모음인 테이블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쿼리 유형이 아니죠. 정보 검색이 아니잖아요. 레코드가 모인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쿼리 유형 테이블 만들기. 이겁니다. 클릭. 하면 그때 만들 테이블의 이름이 뭐라고요? 밀레니엄이다. 진짜 테이블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기. 오늘 가셔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요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요즘. 그리고 자, 요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뽑아서 요 내용을 그럼 실행 단추를 눌러야 되겠죠. 실행. 그래서 입사일 입력 2000년 1월 1일 그리고 확인. 그러면 방금 보셨던 34개의 레코드를 붙여 넣는다. 그래서 모여서 새 테이블을 만든다. 됐습니까? 그 이름이 밀레니엄이다. 그럼 여기에 어떤 밀레니엄 테이블이 여기에 완성이 될 겁니다. 34개의 레코드를 가진 여기 예 하면 여기 밀레니엄 테이블이 완성이 되어 있고 열어서 보세요. 그럼 34개의 레코드 탐색 단추에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러면 자 확인하셨으면 밀레니엄 테이블은 닫을게요. 그러면 이 쿼리의 이름을 부여해야죠. 이제 제대로 정상이 진행되었으니까 저장. 쿼리의 이름은 재직 기간 쿼리.
오타 조심하시고. 하긴. 그러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별 표시 같은 거 보이시죠? 에스트리커. 여기 항상 새, 데이터자 테이블에서는 새. 자, 새로운, 새롭다는 의미를 가지는 아이콘입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닫기. 아, 시간이 애매모호하네요. 자, 그건 할 수 없죠. 뭐. 여기 있는 건 다 하셨으니까. 교재 187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추가 컬이라는 거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 186페이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엑셀하고 같이 한번 읽어드리고요. 일단 유의사항은 내버려 187페이지 문제 1의 2 문제 구성이나 그런 것도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엑셀은 말씀드렸죠. 자, 내일 말씀드릴게요. 자, 파일 탭에 열기 빨리 하고 집에 돌아갑시다. 자, 찾아보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론 앞에 목록 단추 눌러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 따라하기. 교재 187페이지 문제 1의 2번. 자, 준비되셨어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딱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정신 사납습니다. 자, 정신이 좀 잘 차리셔야 됩니다. 표현이 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교인 명단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교인 명단 테이블에 뭐 한다고요? 레코드를 뽑아서 어? 어디다가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추가하겠다고요. 예? 여기서 뽑아서 그럼 그 내용이 이해돼요. 그러면 레코드를 뭡니까? 어쨌든 복사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레코드 관리가 되겠네요. 실행 컬입니다. 이걸 추가 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레코드 추가하겠다. 그러면 추가된 자, 그다음에 전부 다 할 거냐?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하겠죠. 추가된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되도록 하시오. 교본 필드를 이용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쿼리 교인 명단 추가 질의를 작성하여 실행하시오. 자, 쿼리 이름이 교인 명단 추가 질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교회 가서 교회 다니겠습니다. 명단 작성해 놓고 그 이후에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그런 명단을 뽑겠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조건에 맞는 내용 뽑아야죠. 자, 쿼리 디자인. 교인 명단 교인 명단 추가. 교인 명단 아니면 교인 명단 추가해서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불러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본 필드를 이용한다 제가 교본 필드를 이용하여 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세요, 이제? 한 번도 도서를 빌려가지 않은 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 뭐땅 필요 없잖아요. not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셀렉트. 교본을 이용한다. 저기 교본이 아마 저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 추가된 명단의 교본. 그럼 그냥 명목적으로 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교육 명단 추가라는 테이블이 있고, 추가, 추가된 명단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아니, 옛날에 좀, 자, 요렇게 됐어요. 추가된 명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교육 명단 추가라는 테이블에는 뭡니까? 일을 잘못해가지고 등록시켜 놓은 게 있고 등록시키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뽑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추가된 명단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넘긴다는 겁니다. 추가된 명단으로. 내용 파악 잘 하세요. 그러면 교육 명단 추가. 자, 확인. 아니,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 뽑으면 끝난 겁니다. 뽑으면. 자,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자, 보세요. 교육 명단 추가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몇 명이 있으냐면 총 7명의 교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작성을 했다는 거죠. 서류 작성하니까 7명은 서류 작성해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뭐 2명은 원래 등록한 사람이고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등록 다시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 5명을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추가된 명단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5명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여서 그럼 레코드 뭐가 되죠? 추가가 되겠죠. 그럼 추가 컬이 유형이 다르니까 레코드 갈리니까 이렇게 테이블에 이런 목록 단추 눌러서 찾으시고요. 어디다 추가할 거라고요? 추가된 명단에 추가할 거다. 여기에 등록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와서 등록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거라고요. 자, 확인. 이렇게. 그러면 여기 추가 보이세요? 밑에 추가 행 생긴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요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 이 녀석이 여기 원래 교육 명단 추가에 교본이라는 필드명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가서 교본 필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기 등록시켜 줍니다. 없으면 비워둡니다. 자, 이름 필드 추가시켜보. 자, 그러면 요 레코드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본부터 이름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밑에 추가의 이름 필드 보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추가된 명단에 추가할 거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름 필드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추가하는 순간 추가된 명단의 이름 필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있으니까. 없으면 안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름이 아니라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된 명단이 여기가 성명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되려나?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이미 불러와 버려가지고 수정이 안 되군요. 여기 원래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비어 있어서 여기다가 말하면 여기 성명이라고 뜬다고요. 그럼 성명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교육 명단 추가된 명단에 디자인 보기 안 바뀌 성명. 자, 그다음 주민등록번호도. 그럼 여기 밑에 주민등록번호는 추가된 명단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하면 없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직접 골라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봉사부서, 교구,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보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커리 도구 디자인에 방금 7명 중에 5명이 뭐 등록을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뽑았을 때. 그럼 실행. 하면 5개 행을 추가한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대기. 자, 추가된 명단에 지금 몇 명 있죠? 33명 있습니다. 네? 34명. 그러면 5명이 추가되면 총 몇 명이고 38명이 될 겁니다. 디자인의 실행. 그러면 5명을 추가합니다. 정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추가된 명단에 33명에서 38명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레코드 관리. 그래서 자, 확인하셨으면
다시 커리 디자인에 돌아오셔서 제대로 됐으니까 저장하시고요. 커리의 이름은 교인 명단 추가 질의.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오타 없이 입력. 187페이지에 확인. 그리고 닫기. 자, 앞에 봅니다. 지금까지 하신 게 이런 종류별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저기에 이거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복 검색 데이터 커리.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시험에 총 3개, 많을 경우에 4개까지 나옵니다. 커리 문제가.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돌아오고 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교재의 종류별로 일단 다 담겨져 있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제 실력을 또 쌓아가면 되니까 종류별로 하나씩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고요. 함수처럼. 그래서 오늘 그냥 보여드린 거고 뭐 필요 없는 건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